교수님 오늘 가사조사 관련해서 영상 찍을 건데요.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 가사조사라고 들었는데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래? 네. 이혼을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랑 뭔가가 잘 안 되니까 이혼을 하는 거고, 이혼할 정도 되면 상대방을 정말 꼴도 보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가사조사는 원칙이 대면이에요. 이걸 쌍방조사라고 하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가정폭력 사건 이런 사건들도 특히나 그럴 수 있고, 가사조사 절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절차인 거고, 당사자를 후원하고 후견하는 입장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을 대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어떤 경과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시혜적인 절차라고도 볼 수 있죠. 이 목적이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 너의 이야기가 궁금해,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담담하게, 그리고 주관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인간의 기억은 모두 주관적이거든. 그러니 편히 말씀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나 하고 싶어요. 그 자리는 가사조사관이 되게 잘해줘요. 조사관이 계시는 거예요? 예, 쌍방 가사조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둘이 가서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알고 기본적으로 가사조사관이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랑 원고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피고한테 가사조사관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물어봐요. 대화는 요렇게 둘이 하는 거고, 요렇게 둘이는 대화하지 않아요.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 야 그거 알잖아, 씨, 왜 거짓말,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그런 일 없어. 그걸 용인하지 않아요, 가사조사관이. 변호사님은 동석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죠. 왜냐고요? 할 일 없어서. 가사조사는 당사자의 목소리로 당사자가 겪은 일들을 들어보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거기 동석을 한다고 해도 발언권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는 있죠. 나는 심리적인 위안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우리 변호사 꼭 동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가사조사 서너 시간 해요. 그럼 4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 단가가 안 맞아요. 구조가 안 맞지. 비슷한 게 조사 입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찰 조사 받을 때 우리가 입회를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입회만 해주는 변호사님들 수익료가 4시간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을 충분히 쓰겠다 나는,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요청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 찍는 이유가, 대부분의 이혼 사건에서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사조사를 거의 반드시 합니다. 가사조사를 아예 안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거를 모두 인정한대요. 이혼도 하고 재산분할도 이만큼 단락하는 거 주고 양육권도 안 다투고, 그러면 안 하겠죠. 다툴 게 없으니까 조사할 것도 없잖아요. 본인 파탄의 사유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기만 하면 혼자서 다녀오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이 영상 찍는 거거든요. 변호사 왜 같이 안 가냐고요? 이 영상을 보면 같이 안 가도 될 것 같으니까. 비용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 상대방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듣는 제가 너무 화가 나거든요. 당장 반박하고 싶은 마음에 그건 참아야 돼요. 왜냐? 규칙이 있잖아요. 너도 말할 기회를 주고 너도 말할 기회를 주겠다니까. 이게 규칙이에요. 가사조사관은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회를 줄 때까지. 그 기회를 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 주눅 들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면 돼요. 다만 이혼을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계관을 분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내가 화낼 일이 아니다, 그거를 이해하면 화가 덜 나요. 근데 틀린 얘기를 바로 잡긴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헛소리 했잖아. 너무 화났으니까 내가 막 화낼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반박할 기회를 잃어요. 그렇게 화내는 사람한테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가 어렵죠. 물리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내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고, 조사관님 저 사람 저렇게 기억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렇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은 알고 땅도 알지만 조사관도 모르고 판사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원칙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 어쨌든 상대방과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질문을 듣는다는 상황 자체에도 공포감을 느끼죠. 공포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 말하려던 게 이게 아닌데 더 잘 말할 수 있었는데 부담감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초에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주하는 것 자체가 공포로 느껴질 정도면 쌍방 조사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들어가지고 일방 조사로 진행해 달라고 하는 서면을 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쌍방 조사를 하더라도 보호 절차를 해야겠죠.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기간이 길잖아요. 그 10년, 20년의 세월을 가사조사 맥스로 쳤을 때 6번 만나가지고 다 털어놓는 거다. 쉽잖아요. 공포스러워할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과정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가지고 명쾌함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날. 그럼 그날밖에 기회가 없냐? 또 그렇진 않아요. 가사조사관이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 보고서는 우리 모두 읽을 수 있어요. 양쪽 당사자 전부 다. 그럼 그거를 읽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또 서면으로 바로잡는 거를 써낼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실 일은 아니에요. 많은 의뢰인들이
그 자리에서 말 실수를 해서 내가 불리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조사관 앞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인 네, 건가요? 네. 왜냐면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거든요. 긴 얘기를 청취를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안 맞는 모순점이 나와요. 근데 그 가사조사관이 매우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그 모순점을 찾아낸다고요. 그럼 내가 한 이야기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사실만 말하는 거죠.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왔어. 근데 그 공간을 분리한 거를 남편이 나를 버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있고, 남편은 와이프한테 쫓겨났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 남편이 집을 안 나갔는데 나갔다 하는 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말 실수를 한다 하는 것 자체가 그 해석이 내한테 불리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담담하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 기억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사조사 공포스러운 거 너무 맞지? 그렇지만 이 영상 보시고 가시면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지 선생님이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질문에 담백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숨겨가지고 내가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숨기면 불리해져요. 왜냐면 앞뒤 맥락이 안 맞거든.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의를 갖추어서 화내지 말고. 인생에 이혼을 여러 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처음입니다. 누구든지 처음이기 때문에 공포스럽고, 공포와 불안감의 근원은 무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가사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며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잘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법원은 여러분들을 후견적 입장에서 지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사조사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